자, 오늘 수업하기 전에 잠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 바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등교 수업 때 국어 시간에 준비해야 할 준비물 3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어 1학년 1학기 교과서. 둘째, 여태까지 구글 클래스룸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학습지. 학습지는 노트에 붙여도 되고 아니면 인쇄한 거를 파일에 차곡차곡 철해서 와도 됩니다. 인쇄를 못한 친구들은 여태까지 다 노트에 정리했죠. 그 노트 가져오면 됩니다. 자, 3번째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문법 단원이 끝나면 소설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활동을 할 겁니다. 자, 그때 필요한 책이 2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필수입니다. 이건 한 권은 누구나 다 똑같이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이 책 이름은 홍길동전입니다. 부제는 춤추는 솜의 바람을 따라 휘날리니고 나라말 출판사에서 나왔고 저자는 유수열 작가입니다. 자, 그 다음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 토끼전 중에는 여러분이 읽고 싶은 책을 하나만 선택해서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또 수행평가도 할 거기 때문에 하나만 선정해서 그 책을 미리 준비를 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홍길동전 하나, 그리고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 토끼전 중에 마음에 드는 책, 읽고 싶은 책 하나, 그래서 총 2권 가지고 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등교 후 우리 수업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등교를 한 다음에 총 4번 만나게 되거든요. 자, 그때 첫 번째, 2번째 시간은 학습지 검사하고 노트 검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법 단원을 복습을 할 겁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지역방언, 사회방언 조금 복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평가를 봅니다. 문법 단원으로 수행평가를 하는데 문법 단원은 우리가 흔히 말해 시험, 지필고사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잘 복습했으리라 믿고 등교에서도 한번 복습하긴 할 건데 그래도 까먹었다면 오늘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꼭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상세한 일정은 밤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등교하면 선생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날짜가 좀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휘의 양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날짜로 된 학습지 다 준비를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를 만약에 인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어 노트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의 수업 순서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워야 하는 사회방언의 뜻, 그리고 특징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방언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해 봅시다. 자, 우리가 어휘의 체계에 이어서 어휘의 양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양상이라고 하면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모양, 상태 이런 걸 나타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의 집합들이 어휘라고 하잖아요. 그 단어들의 집합이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그 모양이나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의 어휘들을 좀 살펴보니까 가위, 여러분 가위 잘 알죠? 가위라는 게 서울 지역에서는 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지역에서는 가세이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쓰이는 그런 현상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어휘가 실제로 사용될 때 조금 모양이나 상태가 좀 다를 수도 있구나 라고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원인이 지역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지역적 원인, 사회적 원인에 따라 달라진 말을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 방언이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말이 있고 이런 말들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지역 방언이죠. 똑같은 말이라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방언의 종류는 오늘 배워야 하는 말인데 사회 구성원의 세대나 집단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말이 또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오늘 배울 사회 방언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사회 방언도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 자,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어휘가 있고 또 세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휘가 있다는 거. 우리 이 1교시 수업에 그 쪽지 문제 풀어봤죠. 거기에서 응답하라 아니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의사와 환자의 보호자 대화 장면 잘 봤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 언어가 다르다는 거 그 문제 잠깐 풀었었죠. 그 내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사회방언 뜻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제목이 힌트예요. 사회방언은 뭐냐면 방언이 언어가 좀 다르게 쓰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사회적으로 생긴다라고 해서 사회방언인데 사회적 원인은 어떤 게 있냐면 사회 집단 그리고 세대 10대, 20대, 청소년층, 노년층, 장년층 이런 게 다 세대이잖아요. 자, 세대 같은 시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 집단이나 사회 세대 등의 원인에 따라서 달라진 말을 사회방언이라고 합니다. 자, 사회방언의 특징. 자, 사회방언은 우리가 두 가지를 이번에 살펴본다고 했었잖아요. 하나는 전문 분야에서 쓰는 어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장면이 나와 있는데 가 장면, 나 장면이 있는데 여기 똑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 상황은 요리사들이 일하는 주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요리사가 여기 옆에 보면은 똑같은 요리사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조수 요리사님, 양파 당근은 줄리엔으로, 토마토는 콩카세로 부탁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 알아듣나요? 자, 줄리엔, 콩카세 이런 말 뭐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요리교실에서는 양파, 당근은 가늘고 길게 썰어주세요. 토마토는 가로, 세로 5mm 정도의 정사각형으로 잘게 다져주세요. 라고 하면서 줄리엔 콩카세를 좀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줄리엔 콩카세가 무슨 뜻인지 잠깐 봅시다. 자, 줄리엔은 채소나 고기를 길고 가느다란 성냥개비 모양으로 채 써는 게 줄리엔이고 콩카세는 정사각형, 아주 작은 정사각형으로 주사위 모양으로 일명 작게 자르거나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자, 이 옆에 김밥 재료 같죠? 자, 이런 채 써는 게 줄리엔, 그 다음에 여기 주사위 모양으로 잘게 다지는 게 콩카세예요. 자, 여러분 이 줄리엔 콩카세 모르면 이 사람들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 요리사가 일반인 대상으로 말을 하는데 자, 처음 수업을 듣자마자 자, 줄리엔 콩카세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멍하겠죠. 그래서 요리사가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까닭. 줄리엔 콩카세라고 말하지 않고 요리사한테는 이렇게 말했는데 일반인에게는 좀 풀어서 썼던 까닭이 뭘까요? 그렇죠. 좀 이야기하는 대상이 다르잖아요. 듣는 대상이. 가에서는 같은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굳이 길게 풀 필요 없이 전문 용어를 바로 말해도 얘네들은 충분히 알아듣고 수행을 할 수 있을 텐데 나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니까 줄리엔 콩카세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못 알아듣고 수행을 못 하겠죠. 그래서 듣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요리사가 가에서 한 말을 나의 수강생한테 그대로 한다면 아까 우리가 말했죠.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 분야에서 쓰는 어휘들 줄리엔, 콩카세 이런 전문 용어들이 사회방언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회방언의 특징 중에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어휘는 같은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더 빨리, 길게 풀면은 그 길게 푸는 말을 하고 듣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전문 용어를 바로바로 말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회 집단, 전문 집단이 아니라 이번엔 세대에 따른 어휘를 살펴볼 거예요. 자, 가 장면 먼저 볼게요.
자, 학생들이 학교에 왔습니다. 내일 퀴즈 대회가 있다며? 나 금방 들었어. 깜놀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여학생이 퀴즈 대회에서 우승하면 문상 준대. 짱 좋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얘네들 딱 보니, 복장을 보니 학생 같죠? 여기 뒤에 칠판, 사물함 있는 거 보니까, 책상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학교 같고, 그럼 얘네는 딱 봐도 청소년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번 장면 보면, 어르신이 말씀하십니다. 자네 오랜만일세. 그간 별거 없었는거.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저야 평안하지요. 어르신께서는 강령하십니까?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 딱 봐도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면서 안부를 묻는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나온 용어들 깜놀, 문상, 짱, 별고, 평안, 강령. 자, 이런 말들. 자, 여러분 단어를 유심히 잘 봐주세요. 깜놀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깜짝 놀라다를 줄여서 쓰는 말이고요. 문상은 뭘까요? 그렇죠. 문화상품권을 줄인 말이고, 짱은 아주 몹시를 조금 강조하면서 좀 속되게 이르는 말을 뜻해요. 자, 그러면 별고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별고 이런 말 잘 아나요? 자, 별고, 평안, 강령. 이거 지금 옆에 한자가 없긴 한데 다 한자어예요. 별고는 특별한 사고, 평안은 걱정이나 탈이 없고 무사히 잘 있다는 뜻이고, 강령은 몸이 건강하고 안녕하다,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 청소년들이 쓴 단어들 특징 한번 봐볼래요? 깜놀, 문상 이런 말들 긴 말을 줄여 쓴 거죠. 자, 이런 말은 줄임말이라고도 하죠. 줄임말, 별다줄, 별걸 다 줄이는 줄임말을 많이 쓰죠. 자, 유행어나 새로운 말, 짱 이런 것들 전에 없던 말인데 새로 만들어서 쓴 말들 많이 쓴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학습지에 이거 다 써주면 돼요. 줄임말, 유행어, 새로운 말을 쓴다. 자, 그러면 여기 어르신들 장년층, 노년층은 별고, 평안, 강령 주로 한자어로 된 말을 많이 쓰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예의를 갖춘 표현을 많이 쓴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세대별로 어휘가 조금 사용하는 어휘에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깜놀, 문상, 짱, 별고, 평안, 강령 이런 것들도 다 세대에 따라서 쓰는 어휘이기 때문에 사회방언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방언의 특징 중에 세대에 따른 어휘는 같은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유대감이라는 걸 형성해 줍니다. 이때 유대라는 건 뭔가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감을 갖게 된다라는 특징까지 잘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언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생각 좀 해봅시다. 지역방언, 사회방언 같은 그런 쓰이는 어휘를 같은 지역, 그리고 사회 집단, 세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용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제주도를 놀러 갔는데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길을 알려줄 때 서울에서 놀러 갔는데 제주도 방언을 그대로 써서 말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의사와 환자 보호자의 대화, 아까 봤던 요리사 대화,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어휘를 쓴다면 어떨까요? 자, 어른들이 대화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그런 말들, 그리고 학생들이 대화하는데 어른들이 못 알아듣는 말들, 그런 말 쓰면 일단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말을 못 알아듣다 보니까 나는 못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정서적으로 소외감, 뭔가 불편하고 나만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을 할 때는 내가 말하는 사람, 말할 때 이 말을 들어주는 상대방과 그리고 그 말하는 상황이 공식적인지 아니면 좀 사적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어떤 곳에서 말하는지 그런 상황을
잘 고려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어휘를 잘 쓰도록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